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난개법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난개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난개법의 실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난개법은 일모수일별량이죠. 무조건 일모수일별량이고, 사실은 이 난개법은 층화 랜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블록 요인만 난개법이 되는데, 무시하고 집단 요인도 난개법으로 마구 출제가 돼요. 근데 얘는 랜덤으로 돌아가고 얘는 층화 랜덤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험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건 같다고 보면 안 되는데, 뭐 잘 모르고들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지금 뭐 그냥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형태로 엉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보고 잘못된 걸 좀 솎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교호작용의 효과를 못 구하죠. 반복이 없으니까. 틀렸죠. 별량 요인의 산포의 추정은 당연히 구해야죠. 이게 틀렸네요. 별량 요인은 평균을 못 구하죠. 산포를 따지는데 사실은 이 난개법에는 산포도 의미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이게 따지는 거지. 그 산포가 얼마냐?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집단 요인은 이제 얼마나 안 지켜지느냐 따질 수는 있다르지만 이건 어떤 조건을 맞추는 건데 그 조건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현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게 대별되면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사실. 별량 요인의 모평균 추정은 당연히 의미가 없다. 이건 맞죠? 별량 요인은 뭐 평균치 제로니까, 변이 제로. 0이잖아. 0인데 뭘 추정을 해요? 일요인 실험을 반복 실험하는 실험 계획법이다. 아니에요. 층화 랜덤. 층화 랜덤이니까 결국 랜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실험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난개법의 혼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난개법 혼합 모형으로 되어 있죠. 3번, 밭에서 보리의 품종을 실험하는 경우 밭 간의 차가 커지도록 밭을 N개의 블록으로 층별하고 다음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눈 보리 품종 A를 각각 밭에 랜덤하게 심어서 실험하는 방법은 난개법입니다. 5번, 난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요인 모수고 일요인 별량인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요인비가 별량이면 산포를 구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모평균 추정은 의미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피셔에 의해서 도입되고, 피셔 그럼 바로 그 난개법으로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농사시험에서 유래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반복이 있어야 되고 비도 없죠? 틀렸네요. 답은 4번이 틀렸죠. 6번, 난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요인 모두 별량 요인이다. 아니죠. 일모수, 일별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AI가 모수고 B가 별량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모수는 그러죠. 별량 모수에서 변이 제로다, 아니다, 제로다 이렇게 되죠. 아니다. 그러니까 제로다,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분사분석 과정은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과 동일하다. 이거 맞죠. 답이 3번이네요. 결측치가 존재하면 못해요. 별량은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존재하면 불가능합니다. 7번, 다음 중 난개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반복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교부작용은 무조건 안 나오고, 일모수 일별량으로 여기 이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층별이 잘 된 경우엔 정보량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러네요. 많아진다. 그래야죠.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오차 분산이, 그러니까 일요인 실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일요인 실험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BJ하고
EIJ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나눠서 봤기 때문에 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인해서 별 볼일 없으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특징을 정보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요인 B가 별량이면 당연히 의미가 없죠. 네, 답은 4번입니다. 8번 난개법과 랜덤화 배치법의 비교 설명 중에 틀린 것은 A는 블록별로 랜덤화를 실험하고 B는 완전 랜덤 실험이다. 난개법하고 일요인 실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죠? B의 오차의 자유도가 A의 오차의 자유도가 크다. 이것도 당연히 맞네요. 왜냐하면 난개법은 벌써 이렇게 되니까 LM 실험에서 L-1, M-1, L-1, M-1 이게 난개법인데 이건 뭐 A하고 E밖에 없으니까 LM 실험에서 L-1, LM-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이 크죠. 그래서 당연히 크다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B의 방법이 A의 방법에 비해서 실험의 정도가 낮다. 이건 물음표 찍어야겠네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게 낮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낮다고 볼 수도 있어서 정보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쪽이 맞고요. 오차 분산이 작다. 그럼 이쪽이 작죠.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말이 애매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쪽인지를 모르니까. A개의 처리를 N에 반복 실험하는 경우에 오차의 자유도는 A개의 처리라는 얘기는 L을 A라고 그런 거고요. N의 반복이라는 것은 R 얘기한 거예요. 문제 지저분하게 내놨죠? 누가 했는지 진짜 헷갈리게 내놨네요. 오차의 자유도는 A는 L을 R-1이며 틀렸죠? 네, 오차의 자유도 이거거든요. 틀렸네요. B는 바꿨었죠? 이거 L-1, R-1이니까 4번이 바꿨었네요. 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보량이 작다 그래야 되는데 정도가 낮다고 써놓으니까 이게 참 답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오차 분산은 이쪽이 훨씬 더 좋아지죠. 반복이 있어. 여기는 저기 일요인 실험이고요. 이요인 실험인데. 근데 이제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거하고 사실 뭐가 정도가 좋아진다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는 베타 엑스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나오면 여기 답이 이건데 왜 이거하고 따지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9번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의 경우에는 A는 모수요인이고 B는 별량요인이라고 할 때 설명이 틀린 것은 당연히 이건 1모수 1별량이니까 난개법이에요. AI는 여기서 A는 모수요인이거든요. 모수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이건 별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별량 BJ는 그렇게 되죠. B가 별량이니까. 무조건 모수는 앞에 쓰고 별량은 B에 씁니다. 그러니까 I는 모수고 B는 별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틀렸죠? 이런 경우에는 교호작용이 나올 수가 없죠. 반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틀린 것이니까 맞는 거고. 모수요인은 그러죠. 모수요인은 별량이 기대값은 평균은 모수 별량 별이 제로 아니다. 그러니까 AI죠. 평균은 제로다 아니다. 그러니까 합은 0이고 모수는 별량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생 모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 모수요인 A와 별량요인 B의 수준이 각각 L과 M일 때 데이터 구조식이 다음과 같다 틀린 것은 이게 또 바꿔놨죠. 맞네요. 모수가 A라 했으니까 이게 모수죠. 그럼 이건 뭐 A바가 0이죠. 얘는 B바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땡바, 변생, 모사. 모사. 맞죠? 네, 맞고. 변생. 맞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이건 0이어야 되죠. 독립이어야 되거든. 얘하고 얘가 독립이 안 되면 그럼 오차가 나눠지지 않는 거죠. 네, 틀렸어요. 쪼갠 거니까 일요인 실험을 두 개를 독립적으로 쪼개야 된다. 이건 당연히 정이고요. 11번 A가 모수고 B가 별량인 난개법 데이터의 구조식에서 틀린 것은 뭐 코베리언스는 당연히 0이고요. 네, 이건 뭐 0이 돼야 되고 서로 독립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변생
B바, 땡바, B바는 0이 아니다. 생. 이렇게 되죠. A는, 그죠? A바는 0. 모사, 변생. 이렇게 되니까. 예, 틀렸죠? 그 다음에 B는 별량이니까 당연히 모든 별량은 정독분풀이 성립해야죠. 그리고 A와 B는 뜬금없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B와 E는 독립이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A와 B는 독립이다. A는 모수고 B는 별량이니까 독립이야 독립이겠죠. 근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12번 1요인 모수 1요인 별량인 반복 없는 2요인 실험의 데이터 구조식으로 옳은 것은 얘는 요인이 하나밖에 없죠. 이거 틀린 거예요. 일단 요인이 2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요인이 몇 개예요? 3개죠. 이건 라틴 반격이네요. 왜냐고요? 교작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라틴 반격이죠. A, B, C 모수 3개 E, I, J, K 반복도 없죠. 네. 이거는 반복 있는 교작용이 있으니까 반복 있는 이요인 실험이다.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복이 없는 이요인이죠. 근데 지금 뭐 별량이건 모수건 지금 반복 없는 이요인이니까 답은 무조건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3번 난개법 실험에서 A는 모수고 B는 별량일 때 데이터의 구조에서 X가 A땡의 구조식으로 오는 것은 이거하고 일단 끝에 같아야 돼요. 이거 A땡이니까 얘하고 맞은 것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은 거르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땡이 있잖아요. 땡은 다 땡바예요. 이건 맞죠? 얘는 땡바 없죠? 틀렸어요. 몰라도 이건 무조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땡바, 변생모사. 기억나시죠? 이건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땡바, 변생모사. 그래서 그래야 이런 구조모형 같은 걸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을 보면 맨날 변이제로 여기서부터 올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뭐 변생모사. 그러니까 모수는 0이고 별량은 0이 아니다. 그럼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 14번 4개의 처리를 3번 반복한 난개법에서 L이 4고 3번 반복했다는 얘기가 블록 반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3번 반복한 난개법이다. 참 표현이 그렇죠. 5창의 작은 얼마냐? 뭐 A, B, E니까 이건 뭐 똑같죠. L-1, M-1, 3, 2, 6. 어차피 이건 결칙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6번 난개법 실험에서 다음의 데이터를 얻었다. 요인 A의 제곱합을 구하면 얼마냐? 요인 A의 제곱합은 27이죠. 여기는 27이고 여기는 얼마죠? 35가 되나요? 그럼 뭐 이건 뭐 제곱합이 뭐 난개법이고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죠. 27의 제곱 플러스 35의 제곱이고 반복수가 3이죠. 3이고 토탈 데이터는 6개고 이것이 더하면 6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0.66667이 됩니다. 근데 이 계산에서는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수준계거든요. 이수준계면 이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걸 원식으로 써보면 SSA는 이게 지금 반복수가 M이잖아요. M분의 이게 T1 그러니까 M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2분의 N이라고 한번 써보죠. T1 제곱 플러스 T2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이죠. N. N개분의 T1 플러스 T2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합치면 N분의 2T1 제곱 플러스 2T2 제곱 그럼 이게 마이너스 T1 제곱 마이너스 2T1 T2 마이너스 T2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씩 약분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먼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6개 아니에요. 6분의
27-35의 제곱. 그럼 이러면 간단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예, 같은 값이 나와요. 10.66667. 그래서 이 이수중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게 뭐 이쪽이 반복이 몇 회는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없고 두 개가 돼 있을 때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물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2차에서 이게 풀어도 되느냐?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요인실험법이 이수중계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푸니까 직교별표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직교별표가 결국은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준의 이수준일 경우에는 수준차의 제곱을 쪽수로 나누면 바로 제곱합이 되는 거죠. 17번. 플라스틱 제품의 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랜덤하게 실험위를 두 개를 잡았다. 다음 표는 가열 온도 수준에서 제품 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블럭별 제곱합 S는 얼마냐? 이게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SSP는 데이터가 몇 개요? 6개죠. 6분의 이 합안이에요. 222 마이너스 259의 제곱 이래버리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28.1667이 됩니다. 예, 답은 2번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애용하세요. 19번. 난개법 실험에서 A가 모수요인이고 B가 변량요인이고 각각 3수준씩 선정해서 분석한 경우에 A의 기대평균 제곱 2VA를 구하시오. 뭐 이건 뭐 다 끝난 거죠. 뭐 어차피 시그마 2제곱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겐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거고 A를 구했으니까 I 땡이죠. 뭐 반복수가 땡. 각각 3수준이라고 했죠? 이거죠 뭐. 답은 4번. 이제 뭐 이 정도는 쉽게 하겠죠? 21번. 요인 실험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난개법은 평균 추정이 안 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평균이 0인데 뭐 변이 제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난개법에서 F0는 V분의 VA가 된다. 난개법은 뭐고 간에 전부 다 예로 나눠요. 산업기사 시험은 100% A가 모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혼합 모형 자체가 반복 있는 혼합 모형이 없으니까 다 정피해야죠. 난개법에서 변량 요인이 유의할 경우에 A 수준에서의 모평균의 신뢰공간을 구할 때는 변량 요인이 유의하면요 이건 그냥 분산이에요. 분산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 모평균하고는 관계없어요. 유효반복수를 구해서 계산한다. 아니죠. 유효반복수를 구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AI 플러스 BJ 플러스 EIJ인데 Y가 I땡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뭐예요? 이게 분산이죠.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Y바 I땡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V, B바 플러스 V2바 I땡. 왜? 독립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산으로 가지 평균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반복 없는 모수 모형에서 요인의 구간 추정은 분산분석 F는 유의하지 않으면 구간 추정을 안 해요. 요인의 구간 추정을 할 필요가 없죠. 유의하지 않은데 무슨 신뢰 구간 추정하겠어요. 그냥 Y 봐봐지. 22번. 난개법에 의한 실험에서 다음의 분산분석을 얻었다. 검정을 해야겠죠? 나누면 F0는 20이고요. 여기는 2가 되네요. 근데 42는 F0.95가 3.26이니까 유의하고요. 얘는 32가 3.49니까 안 유의하죠. 요인 A는 유의차가 있다. 맞고 유의차가 없다. 그래야죠. 총제곱합의 자유도는 20이 나올 수가 없죠. 19가 돼야 되죠. 시그마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추정을 자체를 못하죠. 뭐 있어야 추정하죠. A 곱하기 B가. 그래서 추정을 못합니다. 답은 1번이죠. 23번. 난개법 실험에서 요인 A는 모수요인 3수준이고 B는 변량요인 5수준일 때
B의 3포를 구하기 위한 시그마 B제곱의 추정값은 G 빼리 G거 마이너스 5차 G 빼리 땡땡 L이 되죠. G빼리는 얘하고 얘만 G빼리네요. 이건 뭐 G게 아니죠? 네, 둘 다 G게 아니고 틀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L이 들어가야 되는데 L이 뭔가요? A는 3수준. 답이 2번이네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VB가 L 시그마 B제곱이죠. 땡 J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시그마 2제곱 뺀 거예요. 여기 약분되고 나면 이건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빼리가 되는 거죠. 25번 묘인 AB가 각각 3수준, 4수준 난개법 실험을 해서 아래와 같은 문답서를 작성했다. 묘인 B에 대한 모분산의 추정치는 묘인 B에 대한 모분산이니까 뭐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요. G빼리 모분산의 추정치를 구하시오. G빼리 20.3에서 7.07을 뺀다. 땡 J L L은 3수준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3인 거 알겠고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41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6번 모수요인 A가 4수준이고 불록요인이라고 표현했네요. B가 3수준인 난개법에서 분석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 요인 B의 추정치를 구하시오. 지금 현재 A, B, E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요. T, SS, DF, MS인데 지금 현재 준게 보니까 A는 5.8이라고 줬네요. MS가 B가 2.5라고 줬고요. C는 2.0이다. 자, 분산의 추정치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A가 4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이죠. B가 3수지면 2니까 얘는 3이 6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곱까지 다 구할 수 있겠죠. 이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근데 시그마 B 제곱의 추정치를 구하랬으니까 결국은 G빼리죠, 뭐. G빼리. 예, 무조건 G빼리 땡땡인데 여기서는 얘가 I고 얘가 J니까 땡 J. I가 L이죠. L은 지금 딱 보다시피 3이니까 4가 되죠. 예, 그래서 4분의 VB-VE 여기서 이거 빼면 될 거죠. 0.5를 4로 나누는 거니까 0.125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7번 모수요인 A를 5수준 택하고 랜덤으로 4일을 잡았다.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일간제곱합을 계산했더니 이게 뭐 A, B, E가 나오는데 제곱합을 주네요. B의 제곱합은 106.2고 5차의 제곱합은 95.8이다. 그럼 이제 자유도가 A는 5수준이니까 4가 되고요. B는 랜덤으로 4일이니까 3이 되죠. 10이거든요. 최소한 이거 MS까지는 구해야 G빼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35.4고 이거는 7.98333 이렇게 되죠. 그럼 G빼리 하면 시그마 B 제곱은 35.4 마이너스 7.98333 땡제이니까 5수준이죠. 5수준. 그러면 5.48333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8번 모수요인 A를 3수준, 불능요인 B를 2수준 난개법 실험을 행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부수준 A1과 A3 간 모평균 차의 신뢰 구간을 신뢰율 95%로 추정하라. 모평균 차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약 얼마냐? 차두리죠? 네, 차두리인데 이 차두리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Y바 1땡은 6 플러스 A1 플러스 땡이니까 B바가 되죠. 그 다음에 2바 1땡이 됩니다. 이거는 I가 1이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Y바 3땡은 6 플러스 A3 플러스 B바 플러스 2바 3땡이 되는데 차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죽죠? 그럼 이게 치우침만 남아요. A1 마이너스 A3 얘가 평균이 되고요.
이 약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죠. 땡이잖아요, 반복수가. 그럼 이게 V란 말이야. 이게 평균차가 되죠. 그래서 평균치차는 이거 두 개를 빼는 거거든요. A1 빼기 A2, 3. 그래서 A1하고 A3 차를 구하면 돼요. 어차피 뮤를 같이 빼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뮤는. 그래서 13.58 마이너스 8.48이 되고요. 5.1이죠? 네, 5.1인데, 뭐 이거 다 어차피 5.1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 2바 1 땡 마이너스 2바 2 땡인데 루트 씌워가지고 곱하기 t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곱하기 t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 t는 뭐 빼나가면 뭐 하나밖에 없네요. 뭐 t 0.972는 4.303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차둘이에요. 이게 v를 붙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2바 1땡 플러스 2바 3땡 아니야. 이거 r분의 시그마 2제곱 r분의 시그마 2제곱인데 반복수가 2 수준이니까 2분의 2 돼서 시그마 2제곱만 들어오면 돼요. 0.64. 그러니까 0.64 나누기 2 더하기 2분의 0.64. 이런 얘기가 되죠. 3.442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합 모형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혼합 모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반복 있는 난개법 비슷한 거죠.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차둘이 영원하다. 차는 무조건 둘이. 차 둘이 영원히 차둘입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